냉장고에 가서 우유를 꺼낼 때마다 우리는 프랑스의 뛰어난 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를 기억해야 합니다. 파스테르는 우유가 상하는 원인이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생물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유와 같은 식료품의 맛과 영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들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 서서히 가열하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자를 기념하여 패스처라이제이션 저온살균법이라고 명명한 이 공정은 파스테르가 인류에 공헌한 위대한 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파스테르는 1822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파리의 에콜 노르말에서 화학을 공부했고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화학 교수로 5년간 지냈습니다. 그 당시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작은 생명체가 있을 때에만 발효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여 미생물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1857년에 에콜 노르말로 돌아가 미생물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생물은 무생물에서 우연히 생긴다는 자연 발생설은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되어 17세기 화학자 헬몬트, 18세기 동식물학자 존 리담 등의 지지를 받으며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1655년 레디의 실험이나 1765년 스팔란차니의 실험으로 생물 속생설이 주장되기도 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68년 파스테르의 백조목 실험을 통해 오직 생명은 생명에서만 발생한다는 생물 속생설이 확립되었습니다. 사실 생명의 자연 발생설은 진화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파스테르의 연구는 자연 발생 개념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이처럼 파스테르는 다윈 이론의 강력한 반대자였습니다. 파스테르는 미생물에 대해 이해한 이론을 포도주가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가정과 경제는 포도주의 생산과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맛을 변화시키지 않고 거의 모든 미생물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만 포도주를 가열한 후 냉각하여 남아있던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저온살균법 등 여러 연구에 성공합니다. 그럼에도 특허를 통해 부자가 되기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을 공개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보상은 새로운 공정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전부입니다. 파스테르는 누에 알의 감염으로 인하여 비단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현미경을 사용하여 감염된 알을 검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스테르에게 최고의 상인 레종도네르 훈장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여전히 그의 개념에 반대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반대에 대해 창조과학자인 헨리 모리스 박사는 파스테르가 자연발생설과 다윈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1882년에 파스테르는 광견병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광견병 세균이 물린 사람의 두뇌에 도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동물에게 물린 이후에 광견병 백신을 투여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885년에 광견병 걸린 개에 물린 소년을 치료하면서 광견병 백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에 질병과의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1888년 파리에 파스테르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파스테르는 항상 자신의 이익이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훈장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파스테르의 헌신과 철저함이 많은 위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과학과 기독교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과학은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연구에 있어서 그는 무작위와 혼란이 아니라 지혜와 설계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확고하게 창조론을 믿었으며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와 전혀 맞지 않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파스테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주의 업적에 놀랄 뿐이다.